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국민엄마 순화당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정말로 이렇게 부고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올해 을사년에. 많은 여러분 주위에서 부고장을 많이 받고, 선생님 그 방법에 대해서 네. 구독자 여러분도 문자나 전화로 많은 문의가 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군데로 나와 있는 상문법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려고 해요. 오, 좋아요. 우리가 이제 상문 푼다 그러면은 이렇게 닭발을 먹어요. 닭발, 매운 닭발을. 네. 여러분 집에서 닭발 쉽게 먹을 수 있잖아요. 조금 포장한 것도. 상문이 진하게 들었고 초장집에 갔다 왔다 상가집에 갔다 오면은 닭발을 먹는데 네. 닭발 먹는 이유가 있어요. 닭은 막 해치잖아요. 이 닭이 보면 발로 막 해쳐 물건을 막 해치고 이걸로 콕콕콕 쪼아 입으로 쫓고 닭으로 막 닭발로 해쳐버린다고. 네. 다 풀어버린다고. 얽혀진 것을 막 해친다고. 그래서 상문을 해친다, 푼다, 콕콕 집어서 없앤다 그 뜻으로 닭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닭발을 먹음으로써 상문이 풀린다는 게 제가 만들어낸 식이 아니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비방기법이에요. 그래서 상가집에 갔다 왔거나 굳은 소리를 들었거나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닭발을 드세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닭발 먹는 것 그 순간에 이 상문이 몸으로 쟁인 상문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닭발 드세요. 네, 좋습니다. 네, 잠깐. 닭발 광고 아닙니다. 네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먹는 음식이야. 집에서도 쉽게 먹기만 하면 상문이 풀리는 거. 이제 닭발은 그렇게 해서 풀려지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게예요, 여러분. 옆으로 가는 게. 우리 뭐 집게, 게, 다리 집게를 갖고 주머니에 넣고 상문을 예방한다 그건데 네. 게 중에서도 뭐 많은 음식이 있잖아. 근데 이건 간장게장이어야 돼요. 간장게장에 그 쿠쿠한 간장 냄새 있잖아요. 네. 그 냄새가 상문을 없애는 역할을 해요. 그게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면 사람이 썩는다, 송장 냄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근데 마치 간장, 게장 다리는 때 그 냄새가 그거 비슷하대요. 그래서 상문이 소멸을 하는데 이 게는 집게발로 꾹꾹 물잖아요. 네. 그래서 상문의 나쁜 기운을 꾹꾹 집어서 소화한다라는 뜻을 해서 간장, 게장의 집게, 그 게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집에 이렇게 부정하고 용정한 일이 듣거나 보거나 가거나 했을 때 내가 평소보다 재수가 막혔다 네. 아니면 내 몸이 좀 안 좋다 몸이 아파온다 아니면 머리가 흐려온다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오는 게 상문이에요. 네. 그거가 아니더라도 내가 부정하고 용정한 데를 갔다 오면 이 간장게장을 집에서 한 번 꼭 드세요. 그러면 상문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닭발과 상문은 상문 푸는 음식 중에 가장 유효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손 쉽잖아. 간장게장만 드세요. 닭발만 드세요. 그럼 상문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몸으로 몸에 이렇게 상문이 생기면 좋은 기운이 괜히 시비 구설만 생기고 자꾸 고민거리만 생기면서 내 몸이 아파와. 네. 자꾸 무거워지고 아파오니까 그런 기운을 푸는 방법이 음식으로도 닭발과 간장게장에 큰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하세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시청자분들 중에서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뭐 상가집을 가야 되는데 정말 가까운 친척은 아니지만 먼 친척이라든지 또는 직장 동료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상가집을 꼭 가야 될까? 라는 혹시 물어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뭐 사회생활을 하면 가야지. 가야 되는데 예방이 중요하다고. 가기 전에 예방. 수많은 예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가야지 어떻게 안 가니. 어떻게 부모님이 그랬던 친척이 그랬던 지인이 그랬던 사회생활을 하면 가래요. 나처럼 특수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못 가. 안 가는 게 맞아. 웬만하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회생활을 하려면 그 슬플 때 같이 나눠주고 기쁠 때 같이 나누려고 우리가 그런 조문이나 이런 데를 가게 되잖아. 사회생활을 하면 가는데 갈 때 올해 특히 토끼띠, 돼지띠가 토끼띠하고 양띠가 귀문, 관살, 상문이 들어있댔잖아. 사주에 상문이 들어가서 안 가도 듣기만 해도 몸이 아플 수가 있어. 그러니까 2월달, 6월달 있는 생일달도 마찬가지야. 예방을 하고 하시라고. 수많은 예방법이 나와 있잖아. 유튜브에.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줬고 또 저
소나당 유튜브에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참고를 하셔서 그렇게 예방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오늘도 영감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나당입니다. 뭐 하루하루 날씨가 너무 네. 막 변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건강 조심하세요. 이럴 때일수록 잘 먹고 잘 자야 돼. 시끄러울수록.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또 별명이 국민엄마시잖아요. 네, 국민엄마. 그렇죠. 그만큼 시청자분들께 좋은 정보를 많이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자, 저희가 전에 동지 비방을 찍었는데 너무 많은 관심을 주셨어요. 그렇더라고. 나는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한테 그렇게 큰 도움이 됐다니까 제가 고맙더라고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많은 관심을 주셨는데 많은 관심과 함께 또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들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주제가 있었는데 오늘 준비한 주제는 굿보다 효과가 좋은 상문 비방법이에요. 이 상문 구시대로 나가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이 상문 굉장히 위험하다고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상가집 웬만해서 가지 마라. 그냥 뭐 돈만 보내라. 이 정도로 위험하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비방법, 좋은 비방법 있을까요? 네. 저기 이제 저도 일상에서 우리 신도 여러분이나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네. 상문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많고 상문 때문에 정말 이상한 이변 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신 사례자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에도 상문 간단하게 푸는 방법, 상문에 대한 얘기를 질문을 하고 하루에도 2-3명 정도는 제가 상문의 질문을 꼭 받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우리가 예민한 것이 또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상문의 부정이에요. 네. 상문은 부정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부정이 꼈다는 것은 재수를 막는 거예요. 네. 좋은 길을 꽃길을 가고 있는데 꽃길이 가시밭으로 딱 바뀌는 게 상문이에요. 네. 그래서 어렵겠죠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 상문이라는 것은 일상에 내 생활하고 직접 관계가 있답니다. 있는데 그게 병으로도 올 수 있고 네.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네. 갑자기 재산이 탕진될 수도 있고 갑자기 사고로도 이루어지는 악재의 기운을 갖고 있는 게 네. 상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문이 있으면 빨리빨리 소화하는 게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해 먹은 상문, 달 먹은 상문, 네. 날 먹은 상문. 그냥 해가 지나 들어선 상문이 오래 해 먹은 상문은 7년 전에, 네. 5년 전에 있었던 상문이 지금 현 시점까지 영향을 미치는 악재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달. 뭐 7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1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12월이잖아. 지금까지 미치는 달상문이 있고요. 네. 근데 일진으로 들어오는 상문이 있어요. 네. 오늘 부고장을 받았거나 오늘 어디 소식을 받아서 그날에 바로 치는 그런 상문이 있어요. 그래서 해먹은 상문, 달먹은 상문, 네. 진상문의 날상문. 네. 그러니까 오늘 젖은 상문과 오래된 이제 그 상문으로 이런 뜻인데요. 상문은 그러면 꼭 상갓집을 가야 두르나요? 네. 이런 것부터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상문은 그게 아니에요. 귀로 들은 상문, 눈으로 본 상문. 눈으로 본 상문은 연구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아. 그게 눈으로 본 상문이에요. 네. 귀로 들은 상문은 뭐예요? 전화벨로. 아니면 누가 죽었대. 문자 이런 거. 그런 문자 이런 거. 아. 눈으로는 문자, 네. 연구차 이런 눈으로 본 거. 또 시신, 시체. 네. 그렇잖아요. 장례식장, 연고차 이런 게 다 눈으로 본 상문도 상문이에요. 네. 귀로 들은 상문 내가 가지는 않았지만 보지는 않았지만 네. 전화 소리로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서 우리 뭐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들은 상문. 응. 그런데 듣지도 보지도 않았는데 네. 내가 어떤 장소를 갔는데 거기가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었던 장소야. 네. 내가 우연히 갔는데 우린 모르고 갔어요. 네. 근데 모르게 들었어요. 모르게. 알고 간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듣지도 보지도 않았는데 네. 상문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왕래 상문이라 해서 옷자락 깃자락에 스며든 상문이에요. 그리고 도로를 갔는데 사고로 교통사고로 해서 사람이 급사해서 돌아가셨어. 네. 돌아가신 현장을 내가 뭐 도로니까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오기 귀문살, 상문살이 열렸을 때는 상문이 들어와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네. 성도 틀리고 이런 데 틀리고 모르는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래서 거리는 객기상문이에요. 이 상문이라는 것은 여러 도처에 깔려 있어요. 굳이 내가
친척이 돌아가셔서 부조하려고 갔습니다. 네. 가서 부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상문이 있어요. 이렇게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상문 이외에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가서 듣고 거리에서 보고 이런 상문들이 도사리고 있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상문이 이렇게 처지고 스며들고 네. 이렇게 자꾸자꾸 쌓여있는 상문이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터로 들어오는 상문은 뭐냐, 상갓집에 갔다 온 사람 또 초상을 치르고 온 사람이 가게에 뭘 사러 왔어도 네. 그 터에 상문이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터에서 요즘 복가 상가가 많잖아요. 1층 뭐 이렇게 상가고 뭐 위층은 사는 사람 네. 집이 있고 이럴 때 그 터에서 네. 우리 나 보지도 못하고 그 터에서 누가 죽은지도 모르는데도 그 터에서 드는 상문이면 그 전체가 그 건물의 전체가 손님이 없고 장사가 안 돼요. 네. 이렇게 그런 상가에서 뭐 상가 주인의 주인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상가 그 가게 전체에 그 상문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문이라는 건 부정이고 네. 나의 재수와 나의 기운을 깎아먹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풀어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제일 쉬운 방법, 네. 풀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어떻게 지금 상황 현실적으로 내가 이런 상황이라서 어느 방법 행위를 할 수 없다. 네.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상문이 풀립니다. 네. 5급급 율령 사바 세이. 네. 옴 급급 율령 사바 세이. 네. 옴 급급 율령 사바 세이. 세이 이걸 길게 하세요. 이렇게 3번을 소리나게 외치세요. 네. 길 가다가 사고로 고양이가 죽어 있는 걸 봤어. 그것도 상문이야. 네. 축생의 상문. 그러면 옵급급 율령 사바 세이. 네. 옵급급 3일 안에 그 상문이 소외진단 말이야. 네. 빠른 상문이 없어져라라는 주문이야 그게. 근데 그렇게 해서 없어질 상문이 있고 네. 상문을 풀어야 하는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우선 급하게라도 지금 보호를 할 수 있는 주문이 뭐냐면 옵급급 율령 옵급급 율령 사바세이 이거를 3번 함으로써 상문의 예방이 간단하게라도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행위를 풀어서 해야 되는 상문이 있어요. 네. 상갓집에 갔다 와서도 몸이 괜히 으스스러 아프다, 중기가 난다, 열이 난다, 뒷골이 땡긴다, 뒷골이 아프다. 갑자기 손님이 있었는데 없어졌다. 네. 그리고 상갓집에 갔다 온 대로 우리 자식이 좀 달라졌다. 애가 계속 울었었다. 순둥이가 잠에 밤을 안 자고 운다. 애가 자꾸 놀랜다. 네. 이 상문 내가 상갓집을 갔다 왔지만 내 가족의 이상 현상이 여러 측면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또 아이가 말을 잘하다가 말이 못한다. 네. 또 우리 아이가 또래에 비해서 말이 늦다. 말을 못한다. 엄마 아빠를 하고 뜻대요 하든 어떻게 이렇게 더듬더듬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이 나이면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한다. 이거 다 상문에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내 눈이 시력이 나빠졌다. 네. 이것도 상문의 영향이에요. 이럴 때는 풀어야 됩니다. 자, 집에서 간단하게 상문을 푸는 방법, 상갓집을 갈 때 하는 비방과 네. 상문이 부정이 든 상태에서 푸는 방법은 다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상문이 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네. 상문을 푸는 방법인데요. 네. 돈 안 들이고 가장 굿보다 더 좋은 상문풀이 방법. 여러분, 집에 쌀은 다 있을 거예요. 쌀은. 네. 쌀에다 아무것도 넣지 마세요. 쌀에다 아무것도 넣지 마시고 저는 참 진짜 그러다 보니까 죽 얘기를 많이 하고 있네. 네, 그러니까요. 저번에 동지죽을 하고 있는데 지금 흰죽 얘기를 할 거거든. 네. 이번에 흰죽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흰죽이에요. 네. 물을 붓고 쌀 한 줌을 넣어서 팍팍 미음처럼 끓이세요. 죽을 끓이세요. 흰죽을. 네. 흰죽을 팍팍 끓여서 종이컵에다가 3컵을 문 밖에다가 떠놓으세요. 네. 이게 우리가 현관문 밖으로 네. 그러니까 집 안에다 떠놓지 마시고 집 밖에 문 옆에다가 하나 둘 셋 누가 뭐야 이렇게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흰죽을 종이컵에다가 하나 둘 세 개를 문 밖에다 떠놓으신 다음에 네. 한나절을 기다리세요. 아침에 떠놓으면 오후 정오후 12시까지 기다리세요. 그냥 네. 기다렸다가 그거를 갖다가 화장실 변기통에 다 내리세요.
이 방법은 뭐냐면은 밖에서 들어오잖아요. 안 좋은 기운은 현관문을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내가 상가집을 갔던 뭐 얘기를 들었던 뭐를 했던 밖에서 일어나는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그 기운을 화장실에 네. 축신이 변속관 신이 화장실 신은 무예무탈하는 거예요. 나쁜 것을 다 풀어주는 역할을 화장실에서 하고 있어요. 축신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신이 네. 이런 집에 들어온 모든 부정을 소멸하는 네. 최고 빠른 비방법이에요. 이게. 네. 뭔 말인지 아시죠? 간단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몸에 의술을 죽고 한가집 갔다 와서 괜히 열이 나고 머리 아프고 이런 거 다 없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화장실에다가 변기에다가 꼭 버리시면 네. 해결 끝 됩니다. 좋습니다. 상갓집 비방 관련해서 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은 또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성문에도 정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보니까 또 그것 또한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